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골든벨을 울려라! 안녕하세요. 스타 골든벨 진행의 도지은입니다. 오늘 코스피 2거래일 연속해서 지금 연고점을 경신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장 초반에 굉장히 강하게 올라오면서 2620포인트 선까지 뚫어내는 모습이었는데요. 그런데 장 후반으로 갈수록 힘을 좀 잃는 모습이었습니다. 반면 이게 무슨 일입니까? 에코프로가 지금 16% 이상 급등하면서 코스닥 시장 전반적인 분위기를 살려주고 있는 모습인데요. 2차 전지 역시나 강합니다. 오늘 이런 시장 전반적인 이야기와 더불어서 시장을 이끌었던 주역들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 테니까 끝까지 함께 보시면서 시장에서 변화하고 있는 포인트들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 포인트들 잘 짚어주실 두 분의 전문가님들 바로 소개를 드릴 텐데요. 임상현, 이주연 전문가님 함께합니다. 전문가님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시장 이야기를 나누면서 종목 이야기도 좀 나눠볼 텐데 깜짝 놀랐습니다. 시장이 강한 것과는 별개로 에코프로 죽지 않는 모습인데 두 분께서는 시장 어떻게 보셨는지 개인적으로 궁금합니다. 제 기억에는 두 분 다 시장 강세론자로 제가 알고 있는데 먼저 우리 임상현 전문가님. 예. 네, 시장이 역시나 강한데 예. 오늘 좀 어떤 포인트에서 시장을 바라보셨나요? 예. 이제 전체 큰 흐름상으로 보시면은 한 곱이 이제 5월달에 이제 급락에 대한 고비는 잘 현재 부채 넘겼다. 한도 이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이외의 어떤 나머지 부분들은 크게 어떤 현재 변수가 되지 못한다. 영향 못 이렇게 미칠 좀 거라 생각이 했었죠. 되고요. 네. 또 1분기 실적이 워낙 좋은 부분들이 좀 해당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2분기 실적이 나오는 부분까지는 아마도 그렇게 되면 거의 한 7월 중순 정도 네. 되지 않겠느냐 좀 생각이 돼서 특별할 7월 말까지는 어떤 특별하게 변수장이 좀 없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금리에 대한 부분들이 있는데 대체적으로 이제 금리 이제 동결 어떤 분위기가 계속해서 되고 있죠. 네. 그래서 동결이 되는 한 시장은 계속해서 상승이 좀 될 수 있다 좀 생각이 되고 또 여기서 저는 동결의 어떤 끝자락이 이번 상승의 끝자락이라고 좀 저는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금리가 다시 한번 재하강이 되든 그렇게 되면은 경기가 침체된다는 것이고요. 다시 금리를 약간 올린다 하는 것은 인플레이션이 잡지 못하는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둘 다가 어떤 현재 증시의 변곡처럼 작용이 된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금리 동결부터 좀 주식이 좀 타오르는 부분들이 되지 않겠냐 생각이 되기 때문에 금리 동결이 끝나는 시점까지만 상승장이 될 걸로 좀 저는 개인적으로 좀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이런 긍정적인 분위기일 때 개별 종목으로 수익을 좀 극대화해야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희 전문가님들이 이야기해 주신 종목을 오늘도 잘 들으셔야 될 것 같은데. 자, 알겠습니다. 자, 이주연 전문가님과 또 이야기 나눠볼 텐데 최근에 자동차 부품주 좀 보신다고 이야기를 해주셨었고 네네. 또 에코프로는 늘 좀 팔로잉을 해주셨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만 오늘 2차 전지주들 좋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오늘 에코프로가 일단 반등이 나올 자리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알려주셨었죠. 예. 네, 이제 서울경제TV 유튜브 채널 매일 오후 1시에 제가 이제 간단하게 시장 워낙 좋으니까 네. 별로 이렇게 이바구할 필요는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냥 좋습니다 얘기하고 그냥 간단한 비유 정도 이렇게 이야기 드리고 에코프로를 계속 이야기 드렸던 이유는 워낙에 이제 그 에코프로 보유자분들도 많으시고 맞아요. 또 국민 코스닥의 이 지수를 좀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시장이 큰 종목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이야기 안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이야기를 계속 드렸는데 한 4일 전부터 양음양 흐름으로 어저께 이제 종가에 좀 자산이 있으신 분들, 여유 있으신 분들은 사보셔도 좋다. 오늘 아마 양봉이 나올 겁니다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이렇게까지 오를 줄 몰랐죠. 4%에서 한 7% 정도 시세가 나올 것 같다 이렇게 봤었는데 17%가량 올랐어요. 네. 2차 전지는 괜찮고요. 차트 잠시만 보시면서 제가 예를 드리면 네, 조금만 해주세요. 조금만. 네네. 감질만 에코프로. 나게 정도만. 자, 차트 지금 보시면
제가 이제 요 차트를 딱 그려놓고 방송을 저점을 하셨어요? 딱 잡을 때 요게 이제 한 52만 원 올 때부터 이제 반등 나올 겁니다라고 이야기를 드렸거든요. 거기서부터 지금 예상대로 딱 흐름이 나오면서 전일 21선 이평선 저항을 딱 돌파를 하고 오늘 시세가 터졌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상승폭을 좀 봐야 되는데 대략 한 72만 원 단의 저항 자리가 있거든요. 네. 그러면 그 정도까지는 반등 무리 흐름 나올 없이? 수 있다. 오. 이렇게 보시고 이후에 뭐 거기서 다시 조정을 한 차례 받던지 아니면 저항을 돌파하면서 새로운 역사를 쓰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2차 전지는 뭐 다들 아시겠지만 뭐 기대감이 굉장하잖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그 기대감뿐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실적이 따라오는 그런 성장 섹터이기 때문에 뭐 추가적인 상승 뭐 기대는 하고 있지만 일단은 저는 뭐 저항단에서는 비중을 일부 또 축소를 하시고 돌파 이후에 뭐 눌림을 다시 공략하는 그런 전략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네.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들 뭐 노란톡방 오시면 되고요. 네. 1시 라이브 방송을 들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에코프로는 늘 이 1시 라이브 방송 통해서도 우리 이주연 전문가님께서 이야기를 해드리고 있는데 더 자세한 종목에 대한 이야기는 노란톡방에 들어오시면 모든 정보를 얻어보실 수 있습니다. 2차 전지 어떻게 될지 여러분들 굉장히 궁금하실 겁니다. 잠시 뒤에 에코프로는 더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고요. 두 분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노란톡 저희가 준비를 해두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두 분의 각 노란톡방에 들어올 수 있는지 큰 화면으로 정리해보고 넘어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자, 오늘 시장에서 움직였던 특징적인 종목들 총 4가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어떤 종목이 이름을 올렸을지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첫 번째 선수 프로텍입니다. 어떠한 이유로 오늘 특징적인 종목으로 꼽혔는지 만나보시죠. 네, 프로텍 많은 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종목입니다만 반도체 생산용 장비 제조 전문 업체죠. 이 프로텍의 독점 계약 소식이 전해지면서 TSMC 납품 기대감에 주가가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오늘 30% 그러니까 상한가로 마무리가 되는 모습이었는데 신고가를 울리면서 멋지게 종료가 된 프로텍. 오늘 마감가는 35,100원에 마무리가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과연 이 기대감에 어떻게 주가에 영향을 주었는지 자세하게 그 배경과 앞으로 반도체 장비 관련된 종목들 어떻게 보면 좋을지 이야기를 차례대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로텍 두 분은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바로 전문가님들의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들 칠펜을 들어 주세요. 자,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이주연 전문가님은 그냥 냅다 사랑 고백을 갑자기 사랑해요, K하트 약간 이렇게 했는데 왜 사랑하는지 이유를 궁금해지고요. 자, 우리 임상현 전문가님, 유비 관우 장비주 전성시대다. 또 삼국지 또 비유를 해주셨습니다. 각자 유비, 관우, 장비가 뭔지 궁금해지는데 우리 임상현 전문가님 먼저 이야기 들어볼게요. 장비주 전성시대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예. 프로텍도 그중에 이름을 당당히 올리나요? 예, 일단은 뭐 프로텍 뭐 형식적인 외형적인 어느 이슈가 이제 독점 계약이 맞아요. 해제되기 때문에 다른 현재 업체에 납품이 된다 뭐 이렇게 알고 있는데 물론 이제 형식적으로는 어떤 의미가 있는데 그 전부터 계속해서 올라주고 있고 최근 이제 장비주가 어떻게 보면은 소재나 이제 부품주보다 더 강세가 좀 되고 있는 것은 미중 반도체 정책의 어떤 핵심에서 장비를 현재 억제하는 어떤 정책들이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반사적으로 한국에 대한 장비 업체 부분들이 이제 부각이 되는 어떤 밸류에이션 차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다시피 이제 미국과 이제 중국의 어떤 미중 반도체 전쟁의 핵심은 선단 공정에 대한 어떤 그 반도체에 대한 어떤 규제 이런 부분이 좀 되겠죠. 그래서 반도체 장비 업체, 세계적인 장비 업체, 5대 장비 업체 부분에 EUV를 만드는 네덜란드의 ASML
그다음에 일본의 TL만 빼고 전부 다 현재 미국에 좀 있습니다. 미국에 있고 미국 랩 리서치나 뭐 KLA 뭐 이런 부분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이런 업체들이 다 있죠. 근데 당연히 현재 이 동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냥 반사적으로 한국에 대한 그 장비 업체에 대한 어떤 부분들이 현재 두각을 나타낼 수밖에 없고 특히 프로텍 같은 경우는 뭐 실질적으로 장비 업체 부분들은 후공정 패키지에 관련된 특히 이제 플립책에 관련된 숄더볼에 관련된 레이저 장비라든가 또 숄더볼을 만드는 부분이나 이쪽에 이제 특화된 부분들이 매출 비중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후공정 패키지 관련된 이슈도 좀 부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프로텍이 어떤 상승을 좀 해줬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약간 조정이 있다라 할지라도 한 번 더 올라갈 수가 있다 좀 생각이 되는데 차트를 보면은 저점에서 보면은 22,000원짜리가 네. 거의 한 33,000원이면은 정말 가파르게 약 올랐네요. 50% 정도 올랐습니다. 네. 그래서 보통 이제 지난번에 올랐을 때는 일주 정도 오르고 일주일 정도 거의 한 3주 오르고 조정을 한 번에 이제 반영을 했기 때문에 당분간은 조정이 이제 약간 길어질 확률이 많고 많은 부분들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저는 현재 좀 약간 쉬어가는 관점에서 이제 프로텍을 약간 보실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그래서 다른 업종별 순환매 차원에서 아직 덜 오른 장비 업체가 이런 이슈를 통해서 올랐기 때문에 또 오르기 때문에 좀 충분히 쉬어주고 다른 덜 오르는 장비 업체 또 순환매가 좀 찾아올 수가 있기 때문에 현재 추세적으로는 어떤 상승이 가능하겠지만은 네. 현재 일회성 급등 그동안 못 오른 곳에 대한 어떤 반등이라고 좀 생각이 좀 됩니다. 네,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 삼국지의 장비보다도 더 좋은 반도체 장비가 최근에 대세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그걸 입증이라도 하듯이 오늘 프로텍이 멋지게 상승을 좀 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관련돼서 앞으로 한 번 더 슈팅 자리는 남아있긴 하지만 단기간에 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직 덜 오른 반도체 장비주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우리 임상현 전문가님 노란톡에 들어오시면 이런 종목들 아직 덜 오른 게 중요한 거거든요. 앞으로 오를 종목들 정보 받아보실 수 있다고 하니까 지금 바로 들어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사랑 고백을 했던 이주연 전문가님 의견도 들어볼 텐데 네. 누구에 대한 사랑 고백입니까? 프로텍이라는 회사에 대한 사랑이죠. 저는 반도체 하면 동진 세미캠, 그다음에 프로텍 이 두 개밖에 몰라요. 진짜? 뭐 다른 종목들도 이제 알기는 하지만 네. 제가 매매를 자주 하는 종목들로 계속 매매를 하거든요. 그렇죠. 손이 자주 가는 네. 친구들이 있죠. 나에게 수익을 많이 줬던 종목. 그렇죠. 나랑 궁합이 잘 맞네. 아주 고마운 종목들, 좋은 기업들 이렇게 생각을 하는 정말 회사들을 사심 가득 방송하고 계시네요. 계속 이제 매매를 하고 네. 또 투자를 합니다. 그러니까 잘 아실 테니까 좀 봐주세요, 그러면. 네, 그래서 이제 프로텍 같은 경우에 뭐 사실 이 서울경제TV에서 제가 이제 한 소개를 한 3번 정도 드렸는데 3번 다 급등이 나왔던 이야. 그런 굉장히 좀 고마운 종목이고요. 네. 방송에서도 자주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올해 제 방송들을 보신 분들이나 노란톡방에 들어와 계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게 제가 딸계좌에다가 호텔 편입해 놓은 종목이라고 그러니까 자식한테 물려주고 싶을 정도로 네. 좋은 종목이다. 그러니까 반도체 섹터 내에서 뭐 장비주, 그다음에 뭐 소재주 이렇게 있다면 뭐 동진 세미캠을 저는 이제 소재 중에서 하나로 보고요. 가장 뭐 좋은 종목으로. 네. 두 번째로는 이제 장비주에서는 프로텍을 프로텍을 이렇게 본다. 보거든요. 이야. 그 이유는 일단 프로텍의 기술력이 독보적이다. 독보적이다. 저는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이 회사가 이제 기존의 후공정 패키징 하는 부분에서 네. 기존 기술 대비 100배 더 빠르게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그런 기술을 개발해놨어요. 그래서 다른 후공정 장비 업체들보다 기술력 면에서는 앞서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어찌되었든 지금 최근 반도체 관련 종목들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죠? 그 이유는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다 올랐는데 아시겠지만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기조는 끝나간다. 그 말은 뭐냐? 이제 뭐 동결이 되거나 금리 인하가 된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쵸. 반도체 최근에 뭐 삼성전자 실적 여러분들 보셨겠지만 안 좋았잖아요. 맞아요. 2분기도 안 좋습니다, 그죠? 그런데 하반기쯤 해서 이런 반도체 사이클이 이제 돌아가기 때문에 한 6개월 정도 항상 증시는
선행을 선행하니까. 하죠. 그런 부분에서 지금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실적이 안 좋게 나온 날 삼성전자가 출발을 했단 말이죠. 그러면서 이 소부장 관련주들도 다 같이 돌아가면서 움직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거기에 더해서 용인의 이제 반도체 클러스터 투자하는 부분들 네. 이런 거 맞물려서 지금 좋은 상황이고 이 프로텍 같은 경우는 이제 반도체 패키징용 레이저 본딩 장비라는 게 있어요. 네. 근데 이게 오사시라는 이제 미국 회사에 독점 공급하는 걸로 이렇게 계약이 잡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공급을 하면 다른 데 못 파는 거예요. 그렇죠. 무조건 여기만 파는 거죠. 그렇죠. 그랬는데 요게 이제 풀리면서 매출이 기존에 그 매출이 한 5% 정도 나왔는데 요게 한 30%까지 늘어날 가능성이 이야. 생겼다라는 관점으로 주가가 급등을 해서 상한가 갔고요. 앞서 보시면 뭐 2020년도에 막 상한가를 한 번씩 찍어주는 종목이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장비주들 중에서 좀 끼가 있는 그런 종목이고 시총이 지금 한 3,800억 정도 되거든요. 네. 그런데 기존에 반도체가 좀 정상적인 사이클일 때 반도체 사이클은 이제 좋아질 일만 남았거든요. 그렇죠. 그때 나오던 실적이 대략 뭐 600억 정도의 영업이익이 나왔었기 때문에 올해는 실적이 좀 안 좋겠지만 하반기 들어서면서부터 실적이 정상화되고 내년에 실적이 굉장히 좋을 것으로 기대가 된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네. 지금 주가에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또 상한가를 갔으니까 언제 또 다시 살 수 있을지가 궁금한데. 저는 뭐 내일 조정 나오면 내일부터라도 진짜? 분할로 여러분들 모아가시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 생각이 들고요. 네. 기본적으로 이제 500억, 600억 이렇게 영업이익을 내던 기업이에요. 그렇다면 뭐 아시겠지만 AI 뭐 좋다 하니까 모두 다 AI 골드러시 합니다, 그죠? 네. 그러면 어디가 그 이익을 보죠? 예전에 이제 서부 시대 때 금광을 찾아서 사람들이 가니까 청바지 만드는 회사가 그렇죠. 떼돈을 벌었습니다. 리바이스라고. 그것처럼 AI 돌리려면 컴퓨터가 많이 필요하겠죠. 그렇죠. AI용 반도체가 필요하겠죠. 필요하다. 그러면 반도체 수요가 좋아질 거다. 이런 관점도 지금 반도체 섹터는 바라보고 있는 부분이고 그렇게 되면 뭐 후공정, 패키징 이거는 잘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 그냥 이전에 좀 정상적인 사이클에서의 실적들을 우리가 바라본다라고 했을 때는 시총 한 5천억에서 한 6천억 정도. 그리고 뭐 지금 이야기 나오는 게 뭐 올해 내년 해서 반도체 굉장히 좋을 거다라는 이야기를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건 뚜껑을 열어봐야 알겠지만 네. 일단 뭐 지금 이런 프로텍 같은 종목이 상한가 칠 정도로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차트 잠시 네. 보면서 제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텍을 제가 왜 사랑하는 종목이냐면 지금 월봉을 한번 봐보시면 이런 종목이 잘 없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장기적으로 우상향을 해가고 있는 종목이에요. 그러네요. 월봉으로 보니까 또. 네, 박스권을 한 번씩 만들어서 이렇게 횡보를 하다가 돌파를 해내고 이렇게 레벨업을 하고 있습니다. 요번이 저는 그런 레벨업을 하는 단계에 직면해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반도체 이제 사이클 자체가 바닥에서 이제 올라가니까 안 좋을 일보다는 좋을 일밖에 안 남았다. 이야. 그렇다면 주가는 신고가를 갱신할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고가 갱신해봐야 여기서 한 15% 정도 더 올라가면 갱신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시총 3,800원이니까 대략 한 5천억 정도, 6천억 정도 가도 저평가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충분히 가구도 남을 거다. 그렇다면 내일 만약에 이 종목이 조정이 나온다라면 우리가 살 수 있냐 없냐. 아니 뭐 상한가 나왔으니까 급등 나왔으니까 못 사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충분히 사도 좋다. 지금 딱 전고점 저항 자리를 돌파해놨거든요. 한 번에 여러분들 팍 찔러 넣어서 내가 뭐 타이밍의 천재 그런 게 아니라면 네. 그냥 분할 매수하세요. 좋은 종목입니다. 반도체 사이클 좋아지고 있고요. 분할 내려올 때마다 차근차근 모아가시면 수익 나실 겁니다. 제가 1시 라이브 방송에도 저는 반도체는 프로텍 봅니다 하면서 계속 모아가시라고 이야기를 드렸던 종목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조정 나올 때 여러분 모아간다 생각하고 조금씩 사놓으시면 반도체는 결국 빛을 보게 될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후 1시 라이브 방송에서 또 이런 꿀팁들을 전해주고 있으셨다니 좀 전 배신감까지 느낍니다. 프로텍 굉장히 좋은 종목이다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천천히 모아가실 분들에 대한 팁도 드렸는데요. 보다 자세한 이야기는 우리 이주연 전문가인 노란톡과 또 오후 1시 라이브를 참고해 보시면 되겠다는 말씀 전해드리면서 첫 번째 프로텍에 대한 사랑 고백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인지 만나보시죠.
네, 한때 흠슬라라고 불렸던 HMM 어떤 이슈로 올랐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HMM 주가가 오늘 장중 강세를 보였습니다. 현대 LNG 해운 인수전 기대감 등이 매수 심리에 자극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늘 마감가는 6.64% 상승한 채로 19,100원에 마무리가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장 초반 오르기 시작해서 점점 상승폭을 키워가는 모양새였는데 HMM 과연 이 하락세를 뚫고 상승으로 전환이 될 수 있을지 해당 종목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반적으로 매수 심리가 조금 개선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HMM에 대해서 두 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들 칠판을 들어 주세요. 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임상현 전문가님 덩치 키우는 건 오해라고 적어주셨고 우리 이주연 전문가님 경기 선행 지주? 지수. 죄송합니다. 출자처럼 보이네요. 지수라고 적어주셨어요. 아니, 경기 선행 지수다라고 적어주셨는데 이게 HMM이랑 무슨 상관입니까? HMM을 보면 미래가 보인다? 아니 그거보다는 우리 경기 선행 지수라고 하는 거 여러 가지 있잖아요. 여러 가지 있죠. 그 중에서도 해운 지수, 그러니까 중요하죠. 해운 운임 지수 같은 거, BDI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경기 선행 지수로 이렇게 많이 활용이 되는데 맞습니다. 결국은 이제 뭐 경기가 좋아지면 물동량이 늘어날 거고 물동량이 늘어나면 뭐 경기가 좋아질 거다. 운임료가 올라간다라는 차원에서 이제 그 운임료를 갖다 우리 경기 선행 지수로 이렇게 활용을 하는데요. 지금 뭐 경기 침체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 채권왕 건들 죄송합니다. 이름이 조금 웃긴데 네. 하여튼 그분께서는 네. 채권을 많이 보유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제 경기 침체가 올 거다라고 얘기를 좀 많이 하고 있는데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는 또 경기 침체가 올 가능성이 지금 점점 낮아지고 있다라고 얘기하거든요. 맞아요. 35%에서 한 25% 정도 낮아졌습니다. 그런데 어찌 되었던 간에 경기 침체가 온다라는 거는 저는 긍정적인 요소로 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경기 침체 오면 어떡하겠어요? 안 좋죠. 경기 침체 오면 안 좋긴 않은데 경기 침체가 오면 각 중앙은행에서 돈을 다시 풀겠죠? 풀 거예요. 풀면 이번에 돈 푸니까 증시가 어떻게 됐습니까? 올라갔죠. 많이 올라갔죠. 그래서 경기 침체가 온다라고 하면서 금리 인하를 하거나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되면 물론 뭐 당장은 아니겠지만 올 하반기나 뭐 내년 초쯤 되겠지만 그러면 증시가 한번 출렁할 거예요. 경기가 안 좋구나 하면서. 그런데 그때가 조로의 매수 타임이 될 겁니다. 진짜예요. 쉽지 않다. 네. 그리고 증시는 다시 한번 엄청나게 랠리를 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 어찌되었든 그걸 선행하는 게 저는 해운 운임 지수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네. 해운 운임 지수 오늘 제가 이제 왜 해운 운임 지수를 얘기하냐면 아까 뭐 LNG선 뭐 이런 이슈도 있지만 흠슬라 말고 네. 페노션도 오늘 올랐어요. 맞아요. 페노션도 급등을 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 해운 관련 종목들은 오늘 강세를 보인 이유는 운임 지수가 최근에 BDI 지수가 급등을 했습니다. 올라서. 네, 그래서 아시겠지만 지금 조선 섹터 좋잖아요. 네, 좋죠. 도크가 꽉 찼어요. 그 말은 뭐냐? 앞으로 경기가 뭐 이렇게 돈 풀기를 하든 어떻게 됐든 지금 이제 하락 사이클 끝났고 다시 좋아질 때를 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선박을 찍어내는데 2, 3년이 걸리거든요. 네. 그러니까 주문을 미리 다 발주를 해놓은 거죠. 그러면 더 이상 이제 할 데가 없으니까 중국에도 지금 막 물량이 가고 우리나라 뭐 일이 뺏겼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어찌되었던 성과가 올라가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빠끔하게 알고 배를 찍어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해운 운임이 좋아지면 당연히 해운주들의 실적은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지금 흠슬란 접근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HMM 같은 경우는 사실 벌크 선단보다는 컨테이너 선단 이쪽이 좀 컸는데 뭐 LNG 같은 경우는 좀 경기에 상관없이 항상 운임이 좀 괜찮게 받을 수 있는 그러니까 뭐 우리 유조선이라고 하죠. PC 프로덕트 이제 PC선이라든지 아니면 VLCC 이런 것들 그다음에 탱커선이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을 그런 쪽은 벌크선보다는 경기에 영향은 받긴 하지만 그래도 마진이 항상 남는 쪽이었습니다. 그래서 탱크 선단을 좀 많이 보유한 기업들 같은 경우는 운임 좀 떨어져도 실적이 잘 나오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제 HMM 같은 경우는 그렇게 이제 좀 어떻게 보면 매출의 다변화를 이루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차트 잠시 보시면요.
지금 예전에 우리가 흠슬라라고 불렀던 그때 그 시절. 그때 그 시절 주가가 엄청나게 이제 랠리를 했잖아요. 네, 보세요. 이렇게 이제 올라갔던 그 구간에서 지금 올라갈 때 박스권을 형성했던 그런 구간대에서 지금 쌍바닥을 좀 만드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HMM을 접근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나 보유자분들께서는요, 여기 17,000원 가격대를 지켜내는가, 이게 지금 굉장히 중요하고요. 네.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지켜내고 상승 흐름이 나온다. 그러면 22,000원을 돌파하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2,000원 돌파 시에는 추가 매수도 가능하고 그때부터는 그냥 홀딩 전략. 내년까지는 이대로 한번 쭉 가져가시는 전략으로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HMM과 더불어서 이 시장에서 저희가 이 경기 선행 지수로서 지표로서 삼아야 되는 부분들까지 총체적으로 짚어드렸는데요. 관련돼서 해운주와 그 밖에 다른 종목들도 HMM과 더불어서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우리 이주연 전문가님 바다사나이 아닙니까? 노란톡 들어오셔서 해당 종목에 대한 팁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임성현 전문가님은 덩치가 커지는 건 오해라고 적어주셨는데 예. 그 오해를 저희가 하면 안 된다는 뜻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물론 인수 금액이 뭐 수조에 달하는 네. 그런 부분이면은 좀 차원이 다르지만은 그렇죠. 인수 규모가 크지는 않고 작은 다만 거다. 현재 포트폴리오 이제 다각화 차원이고 옛날에 어떤 그 현재 HMM의 어떤 그 회사였기 때문에 다시 한 인수 의도가 있다 좀 생각이 되는데 네. HMM은 현재 컨테이너 이제 전문으로 하는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약간 무역, 상업, 어떤 부품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경기의 어떤 민감도가 굉장히 크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2022년의 어떤 실적에 비해서 어떤 부분에 많이 이제 감소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그때는 전체적으로 보면 코로나 시국이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현재 물류 마비 사태가 빚어지면서 천목적인 이익금들이 좀 현재 진행이 되고 있지만은 물류가 조금 이제 회복이 되면서 정상적인 어떤 영업 과정을 좀 찾고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이다 지금 생각이 되는데 HMM이 거의 일회성이 어떻게 보면 일회성 어떤 그 영업이익 급증 때문에 기사회생을 좀 했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무슨 문제가 터졌냐면 알다시피 현재 매각 산업은행이 들고 있는 부분에 대한 지분 매각 이런 이슈와 함께 전환사채 물량에 대한 매각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계속 짓눌렸기 때문에 계속해서 하락 지금까지도 약세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 두 가지 부분들이 좀 해결이 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본격적으로는 상승은 약간 힘들지 않겠느냐 좀 생각이 돼서 네. 어느 정도의 반등다운 반등은 있을 거로 좀 생각이 드는데 차트적으로 보면은 월봉사로 보면은 현재 51,000원대까지 갔던 주가가 지금 이제 반토막이 났죠. 그리고 반토막이 났어도 시총이 약 10조 정도 좀 되는 그런 요인이 되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지금은 PBR, 퍼 이 부분들이 3 몇 개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다음에 PBR 같은 경우도 0.38 이렇게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당연히 현재 레벨업이 좀 될 수가 있는데 아직 매각 이슈라든가 여러 가지 어떤 전환사채 부담 때문에 네. 반등은 어느 정도 좀 짧게 좀 나와줄 걸로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24,000원을 밴드 상단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임상현 전문가님의 자세한 가격 전략까지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HMM 관련돼서 궁금하신 분들 노란톡 활짝 열어두고 있을 테니까 지금 바로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저희 세 번째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이 이름을 올렸는지 만나보시죠. 네, 앞서서 AI 반도체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이스트소프트 세 번째 종목으로 이름이 올라왔네요.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스트소프트 AI 전문 기업이죠. 이 마이크로소프트사 본사에서 AI 휴먼 서비스의 글로벌 진출을 위한 논의를 이어간 끝에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도출해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다고 합니다. 오늘 16.54% 오른 채로 이스트소프트 18,600원에 마무리가 됐는데요. 해당 이슈와 더불어서 종목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스트소프트 두 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자, 이야기 들어보면 우리 이주연 전문가님 휴먼 AI 안 돼. 저희 일자리 때문인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제 일자리를 위협하는 것 같습니다. 아니요, 제 일자리를 먼저 제 위협하는 거 일자리를 아니에요. 위협하는 것 아니요. 제가 먼저 그럴 것 같아요.
자, 우리 임상현 전문가님, MS가 왜 불렀을까? 너무 궁금해집니다. 자, 우리 임상현 전문가님한테 그러면 여쭤보죠. 이주연 전문가님과 저의 일자리 괜찮을까요? 예, 장기적으로 현재 서서히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서서히 잘릴 거라고요? 체감이 안 되는 거죠. 더 무서워. 예, 그래서 네. 끓는 물 안에 들어있는 개구리처럼? 그런 예, 어떡해. 아니, 그 MS가 대체 왜 불렀어요, 전문가님? 그래서. 달마가 동쪽으로 간 까닭하고 무서워요. 그만하세요. 서쪽으로 간 까닭하고 네. 무슨 까닭인지 모르겠지만은 네, 제일 속물 좀 중요한 밝혀주시죠. 것은 현재 MS가 알다시피 오픈 AI 서비스를 하면서 챗 GPT의 붐을 일으켰고요. 그래서 중장기적으로는 MS에서 하는 모든 오피스 사업을 유로 쪽으로도 확대되는 그런 부분까지도 가지고 있죠. 그래서 MS 부분들이 원래는 마이크로소프트 세상이었죠. 컴퓨터가 나와주면서. 근데 모바일 쪽으로 전환이 되면서 애플도 나오고 또 구글 서비스, 이제 그 검색 서비스 구글도 나오면서 어떤 과거의 아성을 이제 잃어버렸죠. 그런 부분에서는 휴먼 어떤 서비스, 메타 AI 휴먼을 하는 업체가 딱 3개가 있는데 이수 소프트가 있고요, 이제 솔트룩스가 있고 마음 현재 AI가 좀 있죠. 그 3개 업체 중에 이수 소프트를 좀 택했다는 것은 나름대로 이제 기술력도 있고 또 인정받았다. 현재 인정받았던 3대 업체 중에 인정을 받았던 점에서 굉장히 긍정적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현재 이제 이스트 소프트를 바라봐야 되는데 이스트 소프트의 자회사가 이스트 게임즈도 있고 또 줌 인터넷도 있고 또 줌 인터넷 같은 경우는 알다시피 인공지능 관련된 어떤 데이터도 많이 확보를 좀 해주고 있고 또 인공지능 관련된 연구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시너지 효과라든가 현재 밸류에이션이 나름대로 이제 부각이 될 수 있고 또 MS에 대한 어떤 강력한 어떤 사업 시너지의 어떤 효과가 계속해서 기대 심리가 계속 작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협업에 대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조정을 보이더라도 한 번 더 레벨업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돼서 이스포트는 뭐 조정이 오면은 한번 관심 있게 좀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지금 현재 보시면은 이스포트가 현재 직전 고점을 약간 넘어갔죠. 가면서 조정을 보이고 현재 장대 양봉인데 조정이 2, 3일 정도 조정이 많이 있으면은 접근을 좀 하시는 게 좀 좋지 않겠냐 좀 생각이 돼서 또 시총도 가볍기 때문에 추가 상승 탄력은 좀 강하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네, 이스트 소프트 관련돼서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드렸는데요. 보다 종목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 앞으로 더 볼만한 종목이다라고 이야기를 해드린 만큼 접근법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 임상현 전문가님과 함께 AI 관련주 함께 이야기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 4번째 종목 남겨두고 있는데요. 어떤 종목인지 만나보시죠. 자, 말이 더 필요한가요? 오늘 시장, 코스닥 시장은 에코프로 하나로도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자세한 흐름 살펴보시죠. 네, 무려 오늘 하루만 16.96% 오르면서 에코프로 66만 2천 원 선에 마무리가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거의 한 달 만에 60만 원대를 빠르게 회복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세 에코프로 큰 폭으로 오르는 모습이었습니다. 해당 종목에 대해서는 오프닝에서도 언급을 드린 만큼 종목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표면적인 이유는 테슬라의 훈풍에 힘입어서 에코프로 올랐다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진짜 어떤 이유로 올랐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들 칠판을 들어주세요. 자, 살펴보면 우리 임상현 전문가님 대장 중에 대장주. 대장티를 팍팍 내고 있다 이야기해 주셨고 우리 이주연 전문가님 역시 에코형이라고 불러주셨는데 우리 이주연 전문가님 이야기를 안 들어볼 수 없을 것 같아요. 에코프로를 라이브 방송에서 늘 봐주셨잖아요. 그 이유가 2차 전지를 앞으로 봐야 되냐 말아야 되냐 에코프로한테 걸려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이제 저희 임 전문가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2차 전지의 대장이었습니다. 대장. 가장 이제 핫하게 올라줬던 종목이고 대장이었기 때문에 그 섹터의 대장은 계속 바라볼 필요가 있다. 그런 종목이 이제 조정이 나올 때는 어디쯤에서 반등을 줄까 하는 부분들도 고민을 해봐야 되는 문제고요. 궁금하죠. 강한 종목일수록 조정 시 반등이
굉장히 강하게 나와요. 그래서 역시나 오늘 에코프로의 반등이 뭐 제 예상보다 훨씬 더 강하게 나왔지만 네. 뭐 예정되어 있었던 뭐 누구나 다 알던 뭐 그런 사실이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반등은 예고되어 있었다. 반등이 예고되어 있었고 그 강세도 뭐 강하게 나올 거다. 그러니까 한 2, 3일 연속 이렇게 나왔으면 참 좋았을 텐데 참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요. 한 가지 좀 아이러니한 부분이 있어요. 80만 원 막 갔을 때 셀 리포터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렇죠. 매도 리포트요. 매도 리포트 자주 보십니까? 우리나라에서는 뭐 사실 없다고 봐야죠. 그렇죠. 네. 근데 냈단 말이죠. 음. 참 아이러니합니다. 그죠? 그렇게 내고 네. 지금 매수 주체를 보면 누가 샀냐? 오늘 아까 누가 사서 올랐다 그러셨죠? 외국인과 기관이요. 그렇죠. 개인들 보고는 팔라 그래놓고 그걸 낼름낼름 받아 먹은 게 아닌가 하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 있는 야. 그런 수급입니다. 지금 보면. 참, 네. 그래서 코멘트를 아끼겠습니다, 전. 참 이 더티한 그런 플레이를 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네. 그때 이제 제가 이게 셀리포트 나왔을 때도 말씀드렸었어요. 맞아요. 한 40만 원, 50만 원대도 막 계속 뭐 위험하다, 뭐 분석을 뭐 이렇게 리포트가 안 나온다, 막 이런 얘기들이 있었지만 그때 당시에 이야기 드렸던 게 에코프로는 PEG로 성장주들을 계산하는 방법으로 계산을 해보면 아직도 저평가다 했죠. 0.25였어요. 네. 피터 린치가 0.5 이하인 종목들은 매수 관점으로 바라라고 했거든요. 네. 그런데 0.25였기 때문에 그때 이제 그 말씀 드리고 나서 주가가 이제 크게 오르긴 했는데 여전히 0.5 이하입니다. 그러면 가치로 봤을 때 성장성의 가치로 봤을 때는 저평가되어 있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셀리포트가 나왔단 말이죠. 네. 근데 그분들이 저보다 훨씬 더 공부를 많이 하시고 이런 뭐 PEG라는 걸 모르시지 않으실 텐데도 네. 셀리포트가 나왔다. 그래서 합리적인 의심을 해볼 수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 네. 그러니까 결국 반등은 예정되어 있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 에코 형이 무너지지 않고 버텨주면 리튬 똘마니들이 막 열심히 달릴 수 있고요. 네. 또 이제 뭐 동생들이. 양극재, 가자! 뭐 네. 좀 음극재 관련주들도 막 달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에코프로는 방향을 갖다가 지금 물론 이 단기 하락 트렌드 안에서 이제 잡아놓은 부분이긴 하지만 오늘 거래량도 터지고 강하게 나온 부분은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72만 원에서 한 3만 원 사이에 네. 저항 구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구간에서의 대응, 그다음에 그 이후의 주가 흐름에 따른 대응이 좀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궁금하시다. 네. 나중에 어떻게 대응하는 데 도움을 좀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서는요. 노란 톡방 열려 있습니다. 네. 1시 라이브 방송 매일매일 하고 있어요. 들어오셔서 보시면 여러분들께 분명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희 뭐 마음 같아서는 개인 투자자분들을 생각한다면 에코프로 매일매일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지만 방송 특성상 그럴 수가 없습니다만 저희 이주연 전문가님 이 라이브 방송 통해서는 늘 이런 종목들 봐드리고 있다고 하니까 많은 참여와 시청 부탁드립니다. 자, 이렇게 오늘 화제의 종목들까지 만나봤는데요. 오늘 또 저희 전문가님들 중에 골든벨을 울린 주인공이 있다고 해서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네, 소리 질러! 오늘 주인공 폴라리스 오피스로 무려 45%! 예. 이게 무슨 일입니까? 네, 우리 임상현 전문가님 골든벨을 올려주셔가지고 아니 폴라리스 오피스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5월 예. 초에 예. 이야기를 해주셨고 그 전에도 사실 저희가 특징주로 다뤘는데 예. 예. 45% 수익률이 났어요. 예, 아니 왜 이렇게 잘 간 거예요? 예, 마음 AI 이 부분들이 상용화가 좀 더딥니다. 그 틈새를 현재 해서 폴라리스 오피스가 현재 오피스 웹이라겠죠. 이번에 오픈 베타 테스트 부분들이 인공지능을 장착해서 하는 시범 서비스가 며칠 전에 좀 진행이 됐죠. 네. 그것 때문에 급등을 해줬는데, 자, 폴라리스 오피스 제가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인공지능 관련된 부분에서 가장 이제 치명적 단점이 매출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어떤 그렇죠. 부분. 매출이 더디게 일어난다는 부분이죠. 근데 거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제일 먼저 가장 상용화를 위해서 먼저 접근하고 시도하는 업체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보셔야 된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마이크로소프트가 하는 일이 결국은 모든 오피스 장착하는데 인공지능을 장착하는 부분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그걸 먼저 폴라리스 오피스가 먼저 장착해서 사업을 이제 펼치고 재빠르게 어떻게 보면 하고 있죠. 그런 부분에서 제가 폴라리스 오피스를 굉장히 높게 보고 있고 일단 시총이 무조건 가벼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속도가 그래서, 빠르군요, 예, 시부가. 예, 그렇죠.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한번 제가 1월 달에 이제 아침 방송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굉장히 크게 올랐는데 네. 다시 한번 바닥에서 다시 한번 언급을 했습니다. 차트를 보면은 전체적으로 보면은 5월 초에 이야기를 했죠. 그렇게 하다가 매출 계속해서 빠졌지만은 한번 급등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AS를 한번 했지만은 추가적으로 한번 더 올라갔던 그런 부분들이 좀 있죠. 그리고 나서 조정이 있을 때 제일 중요한 건 조정이 있을 때 어제죠. 어제 장중에 제가 요거는 간다 하고 매수 사인을 신호를 드렸군요. 이제 다시 한번 노란톡에서 다시 한번 제시를 했고 어허. 그날 이제 급등을 했고 또 조정을 보이고 다시 오늘 또 급등해가지고 노란톡 분위기가 거의 뭐 현재 페스티벌 보일러를 있겠어요. 틀어놓은 훈훈합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한번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공지능에 대한 지금 선행적인 사업을 하고 있는 업체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후속적인 종목군들은 아래 노란톡에 보시면은 자세하게 알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네, 폴라리스 오피스로 45%가 넘는 수익률이 났습니다. 노란톡에 계신 분들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골든벤 종목 오늘도 탄생을 했다는 점 알려드리면서 자, 이 종목을 저희가 암암리에 몰래 나눠드리고 있지 않습니다. 바로 이 시간 히든 종목에서 종목을 알려드리고 있는데요. 제2의 폴라리스 오피스가 오늘 탄생할 수 있을지 끝까지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전문가님들이 오늘 준비해 주신 히든 종목 힌트 바로 거두절미하고 들어볼 텐데 자, 우리 이주연 전문가님 네네. 히든 종목 오늘도 준비해 주셨다고 했는데 네. 힌트 3가지로 정리해 주시죠. 자, 오늘 종목 힌트 3가지부터 먼저 말씀드릴게요. 신고가를 제가 좋아하시는 거는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다들 아실 거예요. 그렇죠. 광활하게 펼쳐진 네. 뷰가 좋은 종목들. 그렇죠. 이 높은 데서 보는 뷰가 참 좋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로얄층에 지금 자리를 잡았는데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오. 그래서 뭐 몇 층이 꼭대기가 될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신고가 종목이고요. 네. 최근에 이제 제가 석영에 복귀하면서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렸던 섹터 중에서 의료 장비, 의료 장비. 비올이라는 종목이 있었고 비올 종목이 잘 가고 나서 제가 뭐 또 몇 가지를 소개를 해드렸었죠. 그 종목들이 지금 다 굉장히 잘 가고 있습니다. 종목명을 말할 뻔했네요. 네. 네. 그래서 어찌되었던 그런 의료 장비에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화면을 지금 잘 보시는 분들께는 저기에 있지 않을까 지금 막 이렇게 찾으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표정 관리가 제가 지금 안 돼요. 네, 있을 빨리 지나가야 수 돼요. 있습니다. 네. 자, 여기서 이 종목에 뭐 의료 장비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그럼요, 뭐. 레이저 의료기기 국내 1위 업체거든요. 레이저다. 점유율이 20-30% 되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이 피부 화상을 입었을 때 치료하거나 아니면 멜라닌 색소 같은 거 저같이 이제 지금 뭐 화장을 좀 했지만 평소에 이제 주근깨라든지 기미가 많으신 분들은 레이저 이런 걸 해야죠. 가지고 이제 치료를 받으시면 해야 돼. 또 사라지는 그런 예. 부분들이 생겼습니다, 요새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좀 크게 일어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 기업을 신고가인데 보고 있는 이유, 뭐 지금 루닛이라든지 네. 아니면 아까 말씀드렸던 비올 같은 경우는 시총이 조금 낮고 작죠. 네. 굉장히 이제 신고가 지금 잘 달리고 있어요. 네. 근데 이 종목은 이제 신고가에 막 진입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대장주 아닌데 왜 해?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네. 섹터 전체가 달리고 있고 그다음에 매수할 만한 이유는 충분하다. 시가총액이 6천억 정도 돼요. 6천억 정도. 뭐 완전 가벼운 종목은 아닌데 작년에 실적을 우리가 한번 보면 554억이거든요. 554억. 그리고 올해 예상되는 영업이익 624억입니다. 그런데 지금 뭐 6월 달이잖아요. 주가는 항상 선행하죠. 그래서 내후년의 실적을 보면 좋은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실적에 대한 퍼는 결국 시총은
멀티플 10배예요. 오. 그러니까 굉장히 보수적으로 제조업체들에게 줄 수 있는 그런 멀티플인데 지금 현재 섹터 전체가 다 신고가란 말이죠. 그러면 이 업종 퍼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종목 역시 오늘 신고가를 갱신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는 매물이 없다. 그 말은 올라갈 일밖에 없다? 그렇죠. 쭉쭉 달려줄 가능성이 상당히 오. 높다. 실적은 뭐 지금 보시는 것처럼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고 영업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고요. 유럽과 북미향 매출이 굉장히 좋은 종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충분히 더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차트를 이제 보고 계신데요. 네. 앞에 보시면 4월 말쯤에 거래량이 빵 터지면서 윗꼬리를 단 음봉이 나왔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게 정말 세력들이 물량을 다 정리한 거라면 주가가 흐지부지하게 죽어 내려갔어야 돼요. 그런데 죽지 않고 지금 그 구간을 넘어서고 신고가를 갱신을 해냈다라는 겁니다. 이 거래가 크게 터진 구간을요. 그렇다면 여기서는 신고가 갱신하고 계속 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후에 언제 팔아야 될까요? 그런 힌트까지 나와 있는 게 이 차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신고가 종목들 여러분들 우리 수익률 대회 하실 때도 보셨고 제가 방송에서도 자주 말씀드리고 채팅방에서도 많이 이야기를 드리는데요. 신고가 종목들이 계속해서 강하게 잘 가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종목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거. 그런데 막 급등할 때 추격하면 안 됩니다. 그럼요.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신고가 종목을 이야기한다고 해서 많이 오른 종목을 이야기한다고 해서 여러분들 급등할 때 추격하라가 아니라 네. 정확한 포인트를 잡아서 매수를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따른 대응 전략이 필요하기 때문에 노란 톡방 들어오신다라면 이 히든 종목으로 여러분들의 있는 주근깨, 김이 싹 사라지실 정도로 이렇게 좋은 피부로 만들어 드릴 수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수익을 챙겨 드릴 수 있는 포인트를 잡아드리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이 죽은 게만 아니라 이 웃음꽃을 얼굴에 피워드릴 수 있는 종목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대가 되고요. 자, 우리 임상현 전문가님 종목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폴라리스 오피스 두 번째 신화가 탄생하는 순간인 것 같습니다. 어떤 종목인지 힌트로 설명해 주시죠. 예. 첫 번째는 현재 추억의 현재 만화 영화 스머프. 어머, 스머프. 예. 스머프 하면 생각나는 게 있죠. 뭐요? 피부가 파란색이죠. 네. 그러죠. 그래 파란 피가 당연히 흐르겠죠. 아, 피도 파란가요? 예. 자, 그것까지 예. 몰랐네요. 이 혈색이 파란이니까 당연히 파랗겠죠. 논리적이야. 파란 피가 흐르는 업체다. 파란 피가 흐른다. 그래서 삼성 로고 하면은 이렇게 블러 처리되니까 제가 네. 그런 이렇게 힌트는 뺐습니다. 그래도 예, 고민 그렇죠? 많이 하셨네요. 예. 네. 그다음에 두 번째 힌트 하면은 이렇게 알 겁니다. 네. 예, 그런 부분이 있는데 두 번째 힌트는 무지개다. 너무 직접적으로 주셨네요. 예, 그래서 이제 무지개 부분들이 네.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직접적으로 하니까 무지개 체면 안 나옵니다. 네, 그런 부분들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현재 이런 부분들을 두 번째는 이제 무지개 아무래도 무자 이렇게 처음에는 안 나옵니다. 그래서 좀 참고할 필요가 있는데 세 네. 번째 부분들은 현재 남자들의 로망이었던 영화. 이 영화 되게 트랜스포머. 좋아하더라고요. 그러죠. 트랜스포머가 좀 있죠. 그래서 시리즈로 나왔던 그런 부분인데 현재 트랜스포머는 기계가 로봇으로 변하죠. 네. 거기가 힌트가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이제 힌트하면은 로봇, 무지개, 파란피 다 이렇게 다 아실 들었다. 수도 있다 이렇게 네. 생각이 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업체 부분들 한 번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은 현재 카이스트 연구소 내에서 휴보 랩을 이제 운영하는 팀이 현재 창업을 한 회사이기 때문에 최고의 어떤 사족 보행, 이족 보행에 대한 기술력뿐만 아니라 완벽한 모든 로봇에 대한 알파의 오메가부터 모든 것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부분들은 뭐냐면은 현재 아무리 기술이 좋아도 이제 경쟁력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부품에 대한 어떤 기술 내재화, 그래서 자체 소프트웨어, 구동기
현재 그다음에 뭐 제어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완벽하게 기술 축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떤 좋은 부분에 좀 해당이 된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죠. 네. 그런 관점에서 약간 이렇게 되면은 대략적으로 다 아실 걸로 좀 생각이 좀 눈치가 되고요. 빠른 분들은 알죠. 그렇죠.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 방산, 현대로템과 어떤 그 방산까지 하는 어떤 사업까지 할 정도로 현재 많이 유능한 종목이다 좀 생각됩니다. 네. 차트를 보면은 오늘 고개를 들어서 치고 올라가는 어떤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왜 제일 중요한 거냐면 60일 동안 그러니까 3개월 동안 상승을 했고 바닥을 다지고 20일 쌍바닥을 찍고 올라섰습니다. 그래서 현재 노란톡에 오시면은 이 종목하고 이 종목보다 더 탄력 있는 종목 1+1으로 하나를 더 공개를 좀 해주기 때문에 이런 부분 로봇 관련된 부분에 어떤 대장 섹터에 대해서 확실하게 제시를 하기 때문에 노란톡에 오시면은 확실하게 가격 매매 전략까지 알려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너무 직접적으로 많이 드렸는데 중요한 건 이 종목을 가지고 어떻게 또 매수 타점을 잡는가인 것 같습니다. 임상현 전문가님 노란톡 하단 QR코드 통해서 들어오실 수 있으니까 대체 이 무지개 로봇 종목이 뭔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들어오셔서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 이주연 전문가님의 오늘 이 레이저 종목 대체 무엇인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도 노란톡 활짝 열어두고 있으니까 두 분의 노란톡 들어오셔서 정확한 종목명과 매수가 전략까지 잡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저희 히든 종목까지 모두 드렸습니다. 여기까지 임상현 전문가님과 이주연 전문가님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전문가님도 고맙습니다. 네, 본 방송에서 제공해 드린 정보는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인데요. 사채 피해가 계속 커지고 있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이 점까지 유의해달라는 말씀 전해드리면서 저는 잠시 쉬었다가 2부 저희 반장님과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